저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습니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과 산에서 보냈습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두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룡뇽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나? 저를 포함한 6명의 아이들은 그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주변은 숲이 우거져 있어 피서 장소로는 제격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름 더위도 피할 겸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위로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모험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개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0분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낮임에도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내려갈걸. 지금도 그 선택에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했습니다. 6학년 형이 앞장섰고 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 느낌이 쎄했습니다.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문고리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끈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혔고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신문지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6학년 형 둘뿐이었는데 문이 닫히자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적지안히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밖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문만 덜컹덜컹 할 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멘붕이 온 형과 저는 울면서 계속 문을 밀었는데 이때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창호지 떨리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와 형은 발로 문을 부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우리는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마치 저녁처럼 깜깜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울가를 따라 정신없이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우리들은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동생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자기가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 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게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 학교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개울에서 놀다 뱀을 봤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하게 오한이 든 저는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바로 잠에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 깜깜한 방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던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침대 끝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실루엣이 무당의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냈습니다. 까르까르. 그 집에서 동생이 들었다는 그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란 저는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 계시던 부모님과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오셨는데요. 그러자 그 실루엣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다시 잠에 들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들은 할머니는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셨고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집 문을 열어놓고 나왔냐는 것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올라 심하게 앓았고 부모님은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은 아침이 밝도록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장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부모님은 그 집에 갔던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무당과 함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리면서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악귀를 쫓아낼 수 없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1시간 후 연락을 받은 다른 무당이 집에 왔고 두 무당은 곧바로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도 없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굿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굿판 한가운데 모여 앉아 겁에 질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왜 자기 집에 왔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 갚으라며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풀어 헤쳐 산발을 만들고 까르까르 거리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은 한동안 우리를 쳐다보다 갑자기 몸을 돌려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무당이 제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새하얀 창호지였습니다. 그 창호지는 누군가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나갔습니다. 귀신에 홀린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성황당 사이 개울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귀신 들린 무당은 그 벽에다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돌아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한번 내 집을 건들면 마을 사람들 씨를 전부 말려버리겠다고 말이죠.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성황당 사이 개울은 폐쇄됐고 성황당에선 매년 제사가 열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날 제 방에서 왜 창호지가 나왔는지 알지 못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6학년이었던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하더니 제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손목에 칭칭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겁이 났던 형은 그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쳤는데 순간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호지를 제 주머니에 몰래 넣었었다고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오랜 의문이 풀리면서 그래서 귀신이 붙은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겪은 일이라 형을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일을 겪은 후 폐가든 폐교든
음산한 곳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